그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고층 아파트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다. 19층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는 아내와 내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 결혼 10년이 다 돼서야 얻게 된 집이었다. 아내는 집이 너무 높은 곳에 있다고 걱정했지만 막상 이사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아직 아래층이 입주하지 않아 층간소음 걱정도 없었다. 이제 6살이 된 딸 수라도 자신의 방이 크고 좋아졌다며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찾아왔다. 오랜만에 회사가 일찍 끝나 치킨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수라가 뭔가를 찾느라 온 집안을 헤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TV 리모컨을 찾고 있노라고 대답했다. 수라조차도 좋아하는 치킨 냄새에 반응하지 않고 리모컨 찾는데 열중해 있었다. 꼭 봐야 될 프로라도 있어? 다시 말을 건네봤지만 아내와 수라는 리모컨 찾는데 정신이 팔려 내 말을 못 듣는 것 같았다. 안 되겠다 싶어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컨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주말, 이번에는 저녁을 차리던 아내가 또 뭔가를 찾는 듯 했다. 여보, 배고파. 빨리 밥 줘. 알았어요. 그런데 내 밥그릇이 어디 갔지? 이번에는 아내의 밥그릇이 사라졌다.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가족 수대로 산 새 밥그릇이었다. 식사 후 우리는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았다. 심지어는 침대 밑까지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에도 아내의 물건들이 자꾸 하나씩 없어졌다. 립스틱이 없어지기도 하고 신발이 한 짝 없어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던 것이 자꾸 반복되자 우리는 불안해졌다. 심지어는 딸 수라를 의심하기도 했는데 아무런 증거도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 집을 비울 때는 여러 번 자동 도어락을 점검하고 열쇠로 다시 잠그고 해도 물건은 잊을만 하면 하나씩 사라졌다. 아내와 나는 불안한 마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달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운동을 가거나 시장을 가느라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새로운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이 없었다. 일부러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에 확인해봐도 역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도대체 이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좀처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수라가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었다. 우는 수라를 달래고 집을 살펴보니 아내가 없었다. 수라는 낮잠에서 깨보니 엄마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내는 모든 면에서 정확한 사람이었다.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나 단 한 번도 연락이 끊긴 적이 없었다.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 날 걱정하게 하는 일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 아내가 사라졌다. 아내는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저 단순 가출로 치부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나서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회사도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카메라의 존재가 갑자기 떠올라서 재생해 보았다. 바보같이 왜 이제야 카메라를 생각해낸 거야.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녹화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아내가 사라진 날 오후, 수라가 거실에서 잠들자 수라를 소파에 눕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책을 읽는 아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하지만 다음 순간 거짓말처럼 아내가 거실에서 사라졌다. 수라는 그대로 있는데 아내만 깜쪽같이 사라졌다. 아무 예고나 전조 없이 그냥 화면에서 없어진 것이다. 얼마 후 자다가 깨 어리둥절한 수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카메라가 오작동한 건 아닌가 싶어 재생시간을 체크해 보았다. 믿기 힘들지만 카메라엔 이상이 없었다. 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렇게 해가 저물도록 넋을 놓고 있다가 베란다에서 서성이는 수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정신을 차렸다. 수라야, 거기 위험해. 거실로 들어와. 하지만 수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베란다를 서성였다. 수라를 거실로 데려오기 위해 나도 베란다로 나갔다. 아빠, 엄마 신발 여기 있어. 난데없는 수라의 말에 수라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내의 신발이 거기에 있었다. 아내의 신발은 베란다 창살 아래쪽에 투명끈으로 묶여져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자세히 가서 보니 아내의 밥그릇도
나란히 끈으로 묶여 매달려 있었다. 아내의 립스틱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베란다 창살 맨 끝쪽에 어둠이 묻힌 큰 물체가 보였다. 머리를 베란다 밖으로 내밀고 보니 얼핏 커다란 덩어리의 형체였다. 이상하다 싶어 몸을 베란다 바깥쪽으로 반쯤 걸쳐놓고 그 끝을 바라보았다. 끈에 매달려 있는 큰 덩어리의 형체는 분명히 사람이었다. 가느다란 끈에 위태롭게 매달려 나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나의 아내였다. 나는 아내의 상황을 더 확인하기 위해 몸을 베란다 밖으로 기울이다가 난간 너머로 휘청였다. 내 몸이 베란다 밖 허공으로 넘어간다. 드디어 아내의 눈이 정확히 나와 마주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맞다. 아파트 주민들이 수라를 둘러싸고 있다. 몇 층 산다고? 19층이야. 19층? 우리 아파트 꼭대기층이 17층인데 네가 어떻게 19층에 살아? 17층 아니야? 우리 아파트엔 18, 19층은 없어. 아니요, 전 19층 살아요. 그럼 니네 부모님은 지금 어디 있어? 수라가 17층 위 허공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여기저기로 흩어진다. 자신들의 물건이 허공 어딘가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